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복잡단단해졌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제 국내 증시는 전략 후각일 줄 알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훅 밀려버리다 보니까 또 복잡해졌죠. 그런 쪽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마감했던 미국 증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되게 애매하게 마감했네요. 미국 증시의 동향. 요게 지금 요때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지금은 가다가 단기 평선 안쪽에서 이렇게 약간 고민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쪽을 탁 틀 때 뭔가 강한 촉발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평선에서 아직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벌써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쪽에서 나왔던 변화가 거기서 시도를 했다가 그 이상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가 나와줘야 이쪽으로 탁 터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 열심히 버티는데 지쳤어요. 땡벌 아까 요죠. 거기까지 그래서 이것까지 툭 밀려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약간 변곡을 앞두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버텨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잘 버텨주고 19,200 돌파느냐 아니면 아유 힘들어 아까 지쳤어요. 18,000 중반까지 오느냐 그 관점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장 동향들 거래도 약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의 흐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좀 힘이 없는 상황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좀 기다려보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방향성이 명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딱 차익 매물도 나오고 거기다가 저가면서도 들어오고 약간 좀 손바뀌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참 아까 보다 보니까 특이한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버드대 외국인들의 학생 등록을 차단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버드대가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27%가 외국인 재학생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인재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서 미국에서 좀 열심히 공부하겠다, 나 인재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가는 데가 하버드, MIT 이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는 반대합니다. 이거를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쪽으로 간다. 미국이 고립을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은요. 그런 잠깐 한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그나마 안정인 게 금리가 안정으로 갑니다. 1.4% 하락해서 4.5대 4.6은 이건 좀 심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주식이 전혀 못 가요.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봤었을 때 지금 모습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때 말씀드린 CTA 펀드도 정리하고 거기다가 지금 인기가 없고 입찰이 들어와요. 국채 입찰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입찰이 들어온다라고 ang하게 되면 그러면 이만큼 입찰 들어와서 금리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격이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럼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입찰권 흐름 때마다 이렇게 인기 없는 미국 국채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다. 그럼 바로 돌아서야죠.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게 되면 돌아선다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죠. 금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4.4대 부분 가격이 되면 바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금리가 빠지고 달러도 크게 밀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무슨 100대는 이제 저항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쪽에서 금리가 빠져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어려워요. 적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비트코인만 홀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도 약간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강하다. 거기다가 또 이제 다음 법안에 좀 가상화폐 법안 관련된 쪽들 또 막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말은 또 알트코인과 함께 또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비트코인 이제 자리를 딱 잡고 나면서 주말에 또 알트코인으로 한번 그냥 좀
바쁘게보다 이제 좀 신경 쓰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또 뭐 폭등하는 모습들 나왔고 이번도 아마 거의 그렇게 아마 또 저희가 그렇잖아요. 마음 놓고 직장인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코인 투자자가 뭐 800만인가 1000만인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성인들의 거의 뭐 30%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겠죠.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고 비트코인은 조금 더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얘기는 이제 세제 개편안 이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나오고 거기다가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보면서 금리가 안정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내용들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고민할 게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년간 재정 적자를 3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3.3조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늘려놓은 거죠. 네,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개인 세금 감면 연구화, 세금을 이제 좀 덜 내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 쪽에서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 재정 별로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메디케어 예산 삭감 진행, 그리고 또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 뭐 이런 식으로 국방 예산 증가,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 예산 증액,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폐지. 예, 이건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또 섹터가 강하게 바뀌는 모습들이죠. 약간 관리를 하는 것보다 예산 국방 예산 증가시키고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봤을 때 생각보다 세금은 면제해주고 돈 쓸 때는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들 봤을 때 이게 과연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경고했던 재정 적자 관리해야 된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역행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불확실성 해소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해도 이거는 이제 점점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관세 10%라도 때리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뭐 돈 안 될 만한 것들 다 줄이겠다 뭐 이런 쪽들인데 이게 이런 걸 해놓고 물세게 두는데 이상한 데서 자꾸 이거 막 메꾸겠다 저거 메꾸겠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저는. 미국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미국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내용 중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감세안이 나오게 되면 고소득자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 진작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연준 이사가 관세 10% 정도면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또 금리 안정의 요인이 됐다라고 말을 갖고 제조 PMI가 발표됐는데 50점에서 50.3 아유 다행입니다. 이런 거 괜찮고요. 서비스업도 50.8에서 50.3 개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잠정치다 보니까 예비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그때 요 정도까지 50대 부분까지 쫙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였었어요. 이 관세 가지고 이제 유예가 딱 시키다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돌아가기 시작한 심리가 일단은 모르겠다. 관세 이제 뭐 7월달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쪽에서 약간 경제가 돌아가는 과정들이 좀 보여졌다. 그런 쪽들인데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신규주택 판매 지금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금리가 급등해서 쉽게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벌써 이런 데 타격받아요. 그러면 주택 영향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자동차 판매 영향받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좀 떨어져야 어떤 이제 약간 소비 단까지도 좀 넉넉하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약간 종목 장세였다 이런 쪽인데 한번 가볼까요? 대폭등이네요. 대폭등 양자 컴퓨터. 오늘 국내 지식시에서도 지난번에도 잠깐 뭐 보았었긴 했지만 요즘 보니까 양자 컴퓨터 쪽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ICTK 이 종목 같더라고. 장중에 쫙 갔다가 나오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전에 나온 종목들 있죠. 이 관련된 쪽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요 종목으로 많이 뭉치는 것 같아서 엑스게이트 이건 예전에 이게 주도였었는데 이것도 간데 힘이 좀 약해요. 대장주는 요걸로 바뀐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또
단기 매매는 또 참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런 거 잘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히려 종목도 그렇고, 활발한 모습들은 미국 쪽의 종목들이 더 활발합니다. 아이온큐 30, 한번 볼까요? 예, 아이온큐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게 되면은, 잠잠하다가 초급등,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 자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했던 요때쯤, 여기서 나왔던 요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네요. 예, 아주, 거의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거 아직까지도 지분율이 한 30% 된다고 하죠, 한국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빠져나올 기회를 좀 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귀신같이 저희가 잘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 아, 예, 이런 거 문구 좋아요. 이런 문구 좋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혹하게 만들죠. 예, 그렇게 또 목표로 하고 있다. 예. 아, 그렇게 다 보니까 아이온큐 급등했고, 나머지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리게티, 디웨이브 다 20, 30%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종목적, 뭐 지금, 당장 볼 게 없으니까 미국장도 약간 종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구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테슬라 그래도, 약간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그래도, 약속한 6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일단 10대로 시작한 로보택시가 어떤 방향을 가져올 것이냐. 요거 솔직히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결국에는 우리 2차전지 쪽으로도 거의 좀 낙수 효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어제 약간 좀 걱정 많이 했었던 그런 쪽들 있죠. 네, 뭐 2차전지 쪽에서 앨범알도 약간 턴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IRA 수정 법안 쪽을 좀 보지 않나 싶은데 오늘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것도 코인베이스부터 이것 좀 강했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 쪽들은, 일단 밀렸네요. 밀렸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강한 변화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강했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좀 약합니다. 요즘 반도체 종목들이 힘이 없어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죠. 물론 중국 쪽에서 매출 그렇게 크게 안 빠졌다고는 얘기하는데 줄이긴 줄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비용들 반영되는 거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은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재고 않는 비용이죠. 중국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실적 보고 봐야겠다라고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지금 오픈 AI 쪽에서 나오는 이제 변화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AI 디바이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가 직접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불문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픈 AI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알파벳의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 개발자 컨퍼런스 여기서 나왔던 알파벳의 구글이죠.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AI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예, 에이전트 쪽에 훨씬 더 지금 가장 가까이 간 쪽은 그 구글 제미나이 2.5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알파벳 구글이 가장 앞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내용들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 보니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가 그러면 우리가 주도한다 생각보다 그래도 그나마 알파벳이 빅테크 쪽에서 가장 싸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지 그것도 일단 좀 보셔야 되겠다는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옛날에는 미국장 많이 할 때는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리고 한국 쪽을 좀 매매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 같은 날 하나솔루션 뭐 또 급락이 나오고 아이고 예. 일단 보니까 퍼스트 솔라부터 예, 그나마 덜 빠진 거네 퍼스트 솔라가 그리고 솔라이트 24%, 솔론 37%, 예, 다 이러면서 지금 이쪽들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풍력 안 좋고 태양광 안 좋고 신재생 에너지 일단은 IRA 수정 법안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유나이티드 헬스 또 밀리네요. 그래서 이쪽들 분위기 썩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메디케어 관련된 쪽에서 요런 것들 그래서 약간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수정 법안들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라는 쪽인데 양자 컴퓨터만 보이네요. 예,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어제 그렇게 밀려다가 이제 0.19% 그러니까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제가 봤던 상황들은
전략 구강에 대한 내용들이 직전 요 자리, 작지만은, 예, 여기서는 좀 지켜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단기 평선 요런 자리 쪽에서는 크게 이탈 안 하고, 딱 돌려주는 자리. 그러니까 약간 2600선 초반에서 돌리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이게 약간 주가 고점에서 나오는 변곡의 형태로 선물 매도가 강하니까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그렇게 난리치다가 종가로 딱 되니까 선물 한 10,000개 정도 매도하더니 종가는 5,000개 매도로 확 줄었습니다. 이런 사기꾼과,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런 하여튼 한국 시장 갖고 놀아요. 예, 그냥 요 나라는 그냥 막, 그러면 장중에 이렇게 확 밀어가서 몰아쳤다가 풋옵션 좀 챙겨야 되겠죠?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선물 다시 딱 정리시키고 반 정도 정리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 시장 이제 올 밀어버리면 가는 대로 끌어가고 이쪽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옵션 가지고 챙겨가면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속상해가지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그런 쪽으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지금 시장이 지금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고점하고 고점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이 낮아집니다. 저점이 낮아지는 채널대입니다. 이거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 시장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반등 시도하고 반등 시도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지금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 변수에서 좀 약한 게 나온다 그러면 툭 밀려버려요. 그런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패턴 채널 하향대가 이게 썩 좋은 모습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되려면 요 자리를 돌파를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나오는지가 지금 또 추세에 대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것도 좀 걱정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밑에 지지할 수 있는 자리 요 자리 2585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재미없게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2500 중반까지 또 들어오거든요. 네. 이번에는 2700 가나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질대네요.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585 정도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혹시나 또 주식 비중 많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관리하는 거랑 빠지면서 관리하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근데 항상 저희 파워시원에 가치 투자에서 드리는 내용들은 좋을 때 좀 정리하시라. 좋을 때 좀 챙겨 놓으시는 게 그나마 낫다. 근데 좋을 때 챙겨 놓으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올라간 데 챙기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은데 더 가게 되면 괜히 속상해요. 포모죠. 그러다가 또 급등하게 되면 또 좋을 때 챙기는데 이게 급등한 것도 놓쳤네. 나 바보 아냐? 그런데 다매도가 아니라 줄여가는 겁니다. 줄여가다 보면은 현금도 점점 생기고 주식 비중도 점점 주는데 만약에 나머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비중 가지고도 그걸 노려간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좀 편하죠. 좀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고점에서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고점과 저점 알게 되면 저희 이런 거 안 해. 저 유튜브 안 찍어요. 저도 유튜브 안 찍고 그냥 혼자 이렇게 까닥까닥 하면 되겠죠. 그거 물론 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죠. 나만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죠. 뭔 소리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아직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2585 중요한 지지권이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지지하는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직은 좀 덜 됐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다 됐기 때문에 돌파한다 그러면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추세에 대한 저항선 여기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약 얼마쯤 되냐면은 26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620선 빵 거래 확 통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 다시 전환 아이고 이제 다시 또 저 고점대 여기 넘어가러 가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변곡으로 살살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리 요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 비중 관리하시고 리스크 관리하는 쪽들 또 챙겨 보셔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몇 가지 또 뉴스 보면서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화장품 쪽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K-선크림 사재기 대란. 이게 한번 나왔다가 관세 전에 한번 나왔다가 이거 또다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뉴스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한국산 선크림 등 8개가 사재기 품목이다.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딱 터나면서 좀 잉글루드랩 이런 것들 좋죠?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렇게 나오면서 KBT 열풍이 이어진다. 화장품 종목들 나쁘지 않아요. 어제 또 상장했던 디알바, 달바 글로벌 이것도 모습 좋죠. 근데 이거 매매는 하지 마세요. 매매보다는 하지 않으면 또 혼자 막 달려갈까요? 좀 그렇긴 한데 어제 달바 글로벌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일단
회사가 괜찮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일단 버텨내요. 그러니까 분봉입니다. 분봉 보게 되면은 보통 신규 상장주 종목 매매 정말 할 거 없으면 이런 거 합니다. 저도. 근데 어제 동영상들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번 시작하고 나서 한번 쫙 밀리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쯤에는 툭 밀려가서 저가로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제 보다 보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툭 밀려요. 그러다가 다시 돌리고 요 쌍바닥으로 끝났어요. 지금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기관은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 의외로 외국인들보다 개인들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모펀드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첫날부터. 예. 요거 보고 어허라 얘네들이 뭐 그냥 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무리하시게 되면 처음에 힘 빼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짜리 그렇게만 딱 보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막 초반에 치고받고 하다가 물량 쭉 빠지는 한 달 정도쯤 한 20일 정도쯤 지켜보고 그때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삼바 얘기 또 나와야 되겠죠. 이 삼바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래서 그겁니다. 삼바가 지금까지 뭐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막 또 이제 머리 쓰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예. 저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막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죠. 그리고 더 큰 돈과 더 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쪽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나올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지배구조 쪽은 그런 거보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 쪽에서 이제 에피스 홀딩스 신설해가지고 그러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 이제 지분들이 딱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현물 출자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신주 발행해서 들어가는데 신주 발행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챙겨다가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있죠. 삼성생명이 있는 지분들 이거를 이제 그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는 것들 금산분리법이었죠. 그때 나왔던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준다. 그러면 사주게 되면은 삼성전자 지분들은 다시 한번 요 삼성물산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이재용 의장의 또 지배구조가 더 강하게 완성된다. 요런 구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뭐 무슨 매각해서 요런 과정들이 나온다.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는 근데 그런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삼성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시킨다.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나오고 삼성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가 되는 쪽으로 나오면서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바이오의 CDMO가 나오고 시작하고 이쪽은 바이오 시밀러 R&D 쪽 신약 개발하는 쪽들이 분리가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제약사 내가 지금 신약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CDMO 삼성이 그래도 한 맛집이라며 여기 가서 맡겨야지 딱 맡기려고 왔더니 비슷한 회사가 한 몸으로 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거기서 성분하고 그거 다 봐가지고 이 비슷한 회사가 R&D 하는 회사인데 우리 거 그거 해서 만약에 따라가기 나중에 분석해서 따라가게 되면 기분 되게 나쁜 거죠. 막 믿고 맡겼는데 거기서 복제품 만든다. 기분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리하는 거는 더 낫다. 그러면 요런 게 나왔었을 때 우리 CDMO 쪽을 더 키울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자금 가지고 뭔가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요게 더 앞으로 사업 관련된 쪽들이 더 기대가 되지 않느냐. 안쪽으로 보시는 게 더 지금은 낫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든지 화이팅, 국내 종목 주식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튀르키예가 제3의 원전 파트너를 물색한다. 그래서 연내 제3원 사업자 최종 선정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하나가 또 더 추가되는 거죠. 자, 원전 하실 분들 모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원팀, 한국 쪽에서는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고,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견적 달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포장이사 전문, 이런 쪽으로, 포장 원전 전문, 이런 쪽으로 한국 원팀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대상이 이제 한국, 러시아, 중국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튀르키예가 제가 터키죠 옛날에
약간 지금 중국 쪽에 손길이 더 크고 있고, 러시아 쪽하고도 그러니까 약간 이쪽과 좀 더 발을,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그 약간 서방 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있다는 것 쪽에서 솔직히 이번에 한국의 이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아마 이쪽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쪽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겠죠. 그러니까 납기 그러니까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게 단가, 비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성 이게 최고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야 애써 지었는데 작은 사고를 나게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전성을 보는데 아무튼 지금 뉴스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유 야 전 세계가 그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전 쪽들 관심이 높은데,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지금 자리는, 딱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시총을 보게 되면은, 예, 25조, 24조 5천억, 예, 25조까지 들어와 있고, 올해 영업이익 1조 난다, 12개월 선행 PR을 보다 보니까, 한때 224배에서 60배, 예. 올해 영업이익 1조 납니다. 근데 시총은 25조. 비싼 건 사실이에요. 누가 뭐랬던 간에. 그래서 뭐, 저희 아직까지 뭐 계속 토론되는 거는 가는 종목, 중간에서 내리지 마라. 왜 중간에서 내렸다가 그렇게, 막 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아유, 포보냐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뭐 대세입니다. 외국인들 사고 가게 되면은 절대 팔지 마라. 그냥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는 쪽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하나솔루션. 계속 외국인들하고 그 기관까지 산데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결과가 뭐냐면은, 어디 나왔던 뭐 RA 수정 법안 관련된 쪽으로 뭐 복잡하게 쭉 얘기 드리고 싶어도, 일단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하나솔루션 입장 쪽에서 가정용 태양광과 이런 걸 봤었을 때, 약간 지금, 생산 제조업자 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보조금을 덜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불리하다. 그런 쪽들이 나오다 보는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빼도 됐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의 그 웅대하고 자상하고 시장을 아주 이쁘게 끌어가시는 기관님들, 네. 이런, 예. 언젠간 차익 실현해야지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65만 주가 어제 그냥 시장에서 확 버려버린 거죠. 여기들은 큰 변화 없었고요. 예. 이런 쪽들인데, 일단은 언젠가 차익 실현해야 되지, 뭔가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반대로 얘기했었으면 이거를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해소는 무슨 해소, 예. 갖다가 붙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갖다 밀어붙이는데, 보게 되면은, 증권, 보험, 투신, 뭐, 종금, 예, 기금, 사모펀드, 예. 어떻게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일까? 이런 것들요. 예. 너가 파니까 나도 같이 팔게. 이게 암묵적으로만 나오기, 예, 이게 기관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종목들 쭉 가서 올라간다 이런 것들, 예,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그래 계속 간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거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살살살 뭐 올라가는데도 단기 평선 보고 모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한번 딱 나오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갔던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번에 반토막 나는 또는 약간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수익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힘 빠져요. 아 이거 나 저희 39,000원 거의 수익이 30% 갔는데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30%가 아니라 수익 10%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힘 빠지고 기분 나빠요. 그럼 여기서 잘 지지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장중에 툭 빠진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플러스 한 자리 숫자로 5%대 30% 먹다가 5%대로 바뀐다. 승질이 예, 안 팔아 에이 그러다가 혹시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툭 밀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짜증이 빠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이게 30% 갔던 걸 또 손절까지 해야 되는 생각까지 든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그거 보고 이제 다운 거 그거 또 받아맞고 또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반대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올라가면서 뭐 좀 줄이자. 그래서 뭐 30% 정도는 저거 줄이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 줄여놨습니다. 급하게 밀립니다. 일단 나머지는 좀 수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 가지고 그러면 여유 있다 보니까 그래 이거 그러면 어디서 좀 더 사볼까?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희의 그러니까 제가 그게 더 안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나오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이제 그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33,000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지지가 해야 되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이탈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추가 이탈 갈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어디서 자리 잡아야 되느냐? 요 자리입니다. 지금 31,000원대 초반 여기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쯤에서 타협을 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종가가 이 정도쯤 끝나는 이런 작업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시가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31,000원 마지노선 이거 이탈하게 되면 저 밑에까지 또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게 보고 33,000원, 31,000원 요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지지되게 되면 다시 턴을 할 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버려요. 35,000원, 36,000원. 여기가 만약에 내가 단가가 이 정도쯤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던 종가 충격받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박스권 또는 뭐 이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관리는 관리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쪽이고 네 안다고 해도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이 또 털다 보니까 다 갔네요. 예, 그런 쪽에서 짧게만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렸고 전력기기 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 예, 산일정 저희가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저 손해보고 있다. 예, 지금 사시게 되면 저보다 싸게 사십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지 거의 한 달 됐나요? 한 3주 됐나요? 예, 그거 들어가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저보다 이제 싸게 사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유통주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언제 많이 가냐면은 시장이 다른 거 안 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조정받고 무거워질 때 그때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CJ 프레시의 현대 그린푸드 그쪽 있죠? 그쪽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딱 드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파워 시황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저 PBR주 그리고 중견 지주사 쪽들이 돌아가고 있다 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현대 그린푸드 여기도 들어오네요. 예, 신고가가 슬슬 그런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광피용 저런 거 진짜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회사는 들어온데 주주를 생각하는 걸 뭘 똥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진짜 싸요. 그러니까 저평가예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KSS는 잘 아시는 거죠. 예, 휴메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것도 필러 쪽에서는 가장 저평가인 회사인데 이거 여기 주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예, 거기서부터 한 그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 싼 거 찾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온다. 이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예, 보다 보니까 사모펀드 쪽에서 에코프로 이런 거, 에코프로 BM 열심히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지금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2차전지가 거의 2차전지 한번 볼까요? 예, 원래 어제도 예 제가 시간이 조금 넘어갔네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좋아하는 자리고 이 정도 장중에 여기 터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지권에 들어옵니다. 일단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다가 깜빡했어요. 예, 그 전날은 살 준비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지금보다 오늘 만약에 또 2차전지 그래서 낙폭이 커진다. 이쪽으로 밑을 다시 한번 쭉 내려왔을 때 들어온다. 지금은 손절이 아니라 예, 사실 단계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가 낙폭을 키운다. 한번 대응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예, 이런 데서 더 간다고 하면서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여기서 박스권 돌파해서 더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좀,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수렴만 있으니까 위쪽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털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딱 맞게 되면은, 2차전지 얘기를 안 해요. 예, 간다고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예, 봐야 될 단계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결론적으로 버티려고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그만큼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때문을 체크해 주시면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변동성 커진다. 좀 현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다가 그 장중에도 강한 종목들 한번 치고받곤 해보시는데 현금 좀 보시고 더 가는 게 아직까지 지금 같은 이제 단기 고점권에서 변동성 커지고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강한 종목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현금 비중을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관리 좀 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금요일날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주말 전에 파워 예,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신랄한 또 섹터 종목 얘기를 마리마리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신나서 말씀을 드리겠죠? 감사합니다.